2020년 상반기 공업수학을 가르치게 될 박노석입니다. 제 얼굴은 다 아시죠? 책은 이 책입니다. 아마 선배님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 빌려서 봐도 되고 아니면 책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오셔도 되고 절판이 되어서 이 책을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아시는 분 책을 조금 복사해서 노트화 시켜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를 다들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다들 끼시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비대면 강의, 동영상 강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책이 상당히 잘 조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 보시면 3페이지에 미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또 미분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미적분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배우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는 요즘 제가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 기하 벡터를 또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운 분도 계시고 행렬을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운 분도 계시는데 이 책을 가지고 천천히 저랑 좀 따라 잡으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그 수학을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미분이라고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미분은 뭐냐? 개념적으로 먼저 접근을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작게 자르는 거다. 작게 자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작게 왜 자르냐? 근데 미분은 무조건 미분이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인 특성상 미분을 한다는 말은 작게 자른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이 들어가는 공업수학의 특히 공업수학 시간에서 미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 하면은 도함수를 구하는 것 일종의 행위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또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그 도함수는 뭐냐라고 하시겠죠. 자, 도함수는 뭐냐? 도함수는 평균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럼 또 평균 변화율은 뭐냐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시겠죠. 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함수에서 통상적으로 독립변수의 변화량 분의 종속 변수의 변화량의 비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제가 함수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우리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미분이란 작게 자르는 것, 아니 수학적으로 얘기하라고 도함수를 구하는 것. 도함수란 평균 변화율이란 함수에서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제목이 공리, 정의, 그리고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리와 정의, 그리고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세 개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보면은 공리, 두 번째 나오는 게 정의,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리라고 합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업수학을 하는 친구들, 특히 응용 어플라이드 매스매틱스를 하는 친구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리를 읽어보면 증명 없이 근본적인 가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공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증명제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는 어떤 대상을 지침하거나 용어의 뜻을 명백하게 밝혀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점이 뭡니까 여러분? 점. 자, 닷이라고 하는 점. 점은 위치만 나타내지 면적이 없는 것. 우리가 보통 점을 이렇게 찍죠. 근데 아무리 내가 작게 찍으려고 해도 뭐가 나타나요? 면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면적은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찍은 점이라는 걸 여기는 요만큼 센터, 요 바로 중심선이 되니까 그 위치만 나타내지 면적은 없는 도형을 우리는 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점은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도 저희 정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장만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정리라고 나오죠. 정리. 자, 정리는 수학적 논증의 결과 옳다는 것이 증명된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라고 한다. 무슨 그 있죠. 뭐 등모르강의 뭐 정리, 뭐 또 어떤 사람의 수학자의 이름이 나오는 정리 이런 것들. 그건 이미 그 수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을 해서 정리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저기 수학을 하는 우리 공업 수학을 뭐 응용 수학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럼 4페이지 집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실수에 대한 대수적 공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초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순서 공리 8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에 대한 완비성 공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러분 11페이지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오죠. 수열의 극한. 여러분들 수열을 많이 배우실 텐데 자, 수열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미국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리미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수열의 극한에 11페이지에 정의 박스 2.1에 나오는 거 임의의 양수.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윕실론이라고 했습니다. 윕실론은 통상적으로 공학이나 수학에서 가장 작은 양을 윕실론이라고 합니다. 윕실론. 그러니까 윕실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임의의 양수 윕실론에 대해 적당한 자연수 n. 자, 여기 자연수는 n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자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ature. 그래서 자연수는 natural number이라고 해서 n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n이 존재하여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대해서 자, 임의의 small n이 capital N보다 클 때에 a의 n-알파가 윕실론보다 작다는 게 성립이 되면 이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기호를 나타내죠. 리미트를 이렇게 쓰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다. 자, 조금만 비춰봐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거는 보통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리미트라는 뜻이죠. 뭐 리미트 뭐예요? 극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명품들 중에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죠. 더 좋아질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그리고 우리 극한이라고 하죠. 자, 극한일 때 이게 순서예요. 순서. 수열의 넘버. 그러니까 뭐 A1, A2, A3, A4 쭉쭉쭉 가서 AN 그다음에 A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n이 요 정도 갈 때 알파에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수렴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수렴값이 되는 거죠. 자, 수열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 자, 뭔지 모르지만 요놈의 항에서 요놈이 뺀 게 윕실론보다 작게 되면 요놈의 수열은 요 AN이라는 수열은 알파 값에 수렴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글자만 읽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2페이지 예제 2.1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책에서는 0이라고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0으로 가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좀 볼까요? 이거는 그냥 봐도 알아요. 이건 그냥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증명을 할 때 윕실론과 그 다음에 n과 그 스몰 n과 소문자 n과 대문자 n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 나왔습니다. 로피탈 정리라고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에서 보면 내가 미분을 집어넣어서 0이나 무한대분의 1이나 1분의 무한대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처럼 부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값이 이루어질 때에는
분자와 분모를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한번 1차 미분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0분의 1 n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러분 이제 조심할 게 x를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건 아시죠? 그죠? x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는 건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아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을 미분을 하게 되면 1분의 0이 되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나머지는 p 제수가 0인 거는 오케이 답이 0이 되는 거 맞아요. 대신에 여기가 0이 되는 거는 불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0분의 0이 되면 부정이라고 해요. 정할 수 없다. 부정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우리 쉽게 이 0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제 2번. 자, 우리 예제 2번 볼까요? 자, 예제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1과 2n 플러스 1이 2임을 보이시죠? 이미 답은 좋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무한대하고 무한대가 들어가 버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조적 지역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얘는 리미트 n 이렇게 돼서 위에 함수 그대로 내려오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얘가 2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걸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한 번씩 미분해 보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미분하면 얘는 0, 얘는 0 어떻게 돼요? 2, 1 남죠.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정리는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리를 이용해서 저식을 접근을 하게 되면 쉽게 이런 부정, 불능 이런 문제들을 쉽게 우리가 수렴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자, 이제 우리가 수열이 길게 늘려있죠.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아까 제가 문제를 냈는데 n-1에 2n 플러스 1에 만약에 n이 1일 때 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정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럼 n이 2일 때는 얼마가 돼요? 1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5 되죠? n이 3일 때는 2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7이 되죠. 그죠? 그럼 n이 4일 때는 3분의 2 곱하기 8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8이 16, 17이 되죠. 자, 이 값을 쭉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값이 자, 이게 5고요. 이게 대충 얼마 되나 3.5 정도 되나요? 그죠? 3.5 맞죠? 2분의 4 여기 4네 4 죄송합니다. 여기 7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 돼요? 이게 4 되면 4이 8 여기 4이 8 여기 9네 여기 3이네. 자, 5, 3.5, 3 점점 줄어들게 되죠? 점점 줄어서 어느 값까지 가냐면 여기 2 정도까지 2가 절대로 될 수는 없어요. 2가 절대로 됐는데 2보다 조금 더 큰 숫자 2.00000001 정도 되는 숫자까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요 2 값이 바로 이 수열의 수렴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때 쓰는 게 바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이라서. 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자, 16페이지 예제 2.3번. 이제 고등학교의 그 과정은 조금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는데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sin x의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유동치면서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죠.
근데 요 값이 얼마냐 하면 요 y축상에서 y축상에서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사인 함수는 0,0을 지나기 때문에 요점.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y축이고 이제 이게 이렇게 x축이 되겠죠.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지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인 x 함수를 보면 파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주기 함수죠. 약 2파이 360도 되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0에서 0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기 함수를 드리는 거죠. 같은 값을 같은 정수 변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주기 함수 기억해 두세요. 주기 함수라고 해요. 주기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주기 함수인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in x sin n이라고 하죠. 자, 이거 볼까요? 자, sin 함수 위에 있는 분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의 값을 가지는데 얘는 무한정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얘는 무한정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보지 않아도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하나 배웠잖아요. 뭐 배웠죠? 오르피탈 함수. 자,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1분의 코사인 n. 그죠? 하나 배웠죠? 자, 이 1분의 코사인 n인데, 자, 그러면은 n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완전히 반복이 되는데 이 값이 풀리나요? 안 풀려요. 그래서 이건 로피탈 정리를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분자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실수값을 가집니다. 자, 실수값을 가질 때, 자, 이때 여기 n 값이 무한정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자, 1은 0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절대로 0은 되지 않지만 0까지 가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수학책을 보면은 참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기호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수 2예요. 2. 상수 2예요. 자, 상수 2는 수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n승을 하면 여기 2.7 하나 8이 8 하나 8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 2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요. 또 뭐 있어요? 파이 있죠? 모델도 3.1내 있는지 3.14 뭐 8 1592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죠. 파이는 아직까지 뽑아내는데 A4G 신명제 10으로 250장인가 뽑아낸 사람이 최고로 많이 뽑아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2라고 해요. 근데 2는 원래 어떻게 나왔냐 하면 2는 1 플러스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1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팩토리얼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곱하기 1.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숫자가 뭐의 숫자냐? 아주 개념적인 숫자예요. 근데 이거 엄청 수학사에서는 증명을 하거나 이를 수치화하거나 자연록으로 사용을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마치 파이와 똑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인 오일러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의 i 파이 플러스 1은 제로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한 100페이지 넘어가면 증명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는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무한소수죠. 무한소수. i는 뭐예요? i. 자, i를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얘 허수야, 허수. 얘 허수야. 자,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거 얘도 무한소수죠. 근데 이 세 수의 조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좀 있으면 증명을 할 텐데, 이 식이 수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해요. 증명을 하는데, 이 식이 어디다 사용이 되냐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소품면에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는 여기까지 알고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이제 함수를 조금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